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확실히 취업되는 미국 대학 편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왜 이런 강의를 준비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저도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변호사하고, 또 한국 와서 또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면서도, 굉장히 바쁘게 지냈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 미국으로 교환교수로 갈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유학생들의 취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사실 없었죠. 대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일본 분이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 일을 수습하면서 도와드리면서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됐고, 그리고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취업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취업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또 취업에 조금 관심을 갖고 이제 플러스커리는 회사도 만들게 되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미 미국에서 뭐 10년 가까이 공부하고 뭐 일하고 했는데도 유학생 취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성적 관리 잘 해라, 뭐이 정도의 어떤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 아주 친한 분의 그 아들이 뭐 굉장히 학교도 좋고 그랬는데 취업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친구와 심도 있게 좀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이제 제자들은 아니지만 그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들이 졸업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미국은 한국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부를 하고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대학과 전공과 지역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거로 인해서 비자가 결정되고, 또 심지어 영주권 있는 친구들도 취업을 하려면은 한국과는 다른 어떤 어프로치로 처음서부터 유학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저도 뒤늦게 알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제가 거의 한 십몇 년 만에 한국에 1년 가까이 이제 머물면서 학부모님들을 직접 대면으로 만나게 되고, 또 학생들도 만나면서 한국에서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미국에서 유학을 할지 말지, 아이들을 이제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이미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혹시 미국에서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자 할 때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대학이나 전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대학을 바꿔야 된다. 대학을 옮기지 않고 전공을 옮기지 않으면 사실상 미국에서 졸업하고 취업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 이 편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편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유학 중에 대학과 전공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학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보낼 때, 유학을 갈 때, 그냥 나는 한국이 싫어, 미국에서 공부할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을 만나서 처음에 얘기를 해보면, 뭐 아이들이 큰 물에 가서 좀 이렇게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글로벌 리더의 어떤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만나본 수천 명의 유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진로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한국으로 와서도 결국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자기가 4년, 5년, 뭐 남학생들은 거의 6, 7년을 미국에서 참 열심히 돈 아껴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뭔가 유학을 갔다 왔다는 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요즘은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미국 유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목적과 목표를 반드시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하고 아주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이라는 것이 뭐 이런 거죠. 나는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서 아버님 사업이나 뭐 건물을 물려받아서 일을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거고 또 그 대학을 경험에 있어서 조금 뭐 유명한 대학을 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약간 어떤 그 내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거니까.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겠어. 그러면 그거에 맞는 대학을 정하시는 게 좋고 내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취업을 할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인정을 해주는 대학을 가는 게 좋을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미국의 유학생들은 한 80%, 85% 이상이 미국에서 나는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을 할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유학을 올 때부터 대학과 전공이 잘못돼 있고 또 사실상 미국의 취업을 결정하는 1, 2학년의 기간을 어영부영 어떻게 보면 어영부영이라고 하는 학점 관리하느라고 또 적응하느라고 다 보내버리면서 또 편입 준비하느라 다 보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한국에 있으면서 부모님들과 많이 알게 되고 이것은 비단 중하위권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최상위권 대학들 심지어 아이비 대학 학생들조차도 취업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서 지금이라도 유학을 가려는 친구들이나 1, 2학년 학생들은 마지막 기회인 편입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그래서 오늘은 취업을 목표하는 경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미국 취업은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대학이나 전공 선택을 함과 동시에 이미 취업 가능 여부가 결정이 돼버리죠. 특히나 영주권 없는 유학생들은 거의 한 8, 90%가 이미 결정이 돼버립니다. 1학년 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이 순위가 있을지언정 내가 순위가 낮은 대학을 갔다 그래서 뭐 전공에 따라서 물론 차별이 있기는 하지만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취업이 불가능하진 않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특히나 F1 비자 유학생들은 대학과 전공을 딱 듣는 순간 너는 취업이 거의 불가능했구나라는 거를 1학년서부터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미국의 어떤 시스템 때문에 그렇죠. 또 문화 때문에 그렇고요. 법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참 많은 유학생들이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하는데 그 유학원을 통한 유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대학을 입학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능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중고등학교 때 뭔가 뭐 내가 좀 학교 생활을 잘 못해서 검정고시를 받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대학으로 처음에 입학을 하는 경우에 유학원을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하는 경우에 유학생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SAT 점수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 또 SAT 점수가 뭐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입학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유학을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유학을 가고 싶은데 그래도 랭킹도 좋고 학비도 조금 저렴하면서 장학금도 좀 주면서 평판도 좋은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입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90% 진짜 이상이 취업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유학원분들이 제 뭐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아주 큰 유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유학원분들이 입학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의 그 이다음 단계에서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몰라요. 미국의 어떤 취업의 현재 현실.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 본인들이 유학할 때도 잘 몰랐지만 왜냐하면 미국에서 실제로 뭐 대기업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은 거죠. 또는 본인들이 15년 전, 10년 전에 유학을 해서 갔던 학생들 중에 잘된 케이스 한 100명을 보내면 그중에서 한 두세 명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 두세 명의 얘기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냥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진짜 미국 유학생의 취업 현실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대형 유학원도 무지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런 것도 모른다고? 그리고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4년 후, 6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제가 미국에서 만난 유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랭킹이 높고 유명한 대학이라고 해서 한국 유학생은 취업이 되느냐?
오히려 취업이 어려운 케이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목표인 경우에는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목표와 분야에 맞는 대학과 맞는 전공과 맞는 지역을 선택해서 그거에 맞추어서 1, 2학년을 보내야 3학년 때 실제로 미국의 인턴십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업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입이 내가 설령 지금 1학년이나 2학년인데 뭐 좀 급하게 유학을 통해서 유학을 왔는데 뭐 학교는 좋아요 대부분이. 왜냐면 주립대 큰데 뭐 패스웨이 이런 거 너무 좋은 대학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나쁘거나 학교가 뭐 안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학교들이 한국 유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취업하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대학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취업이 목표일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대학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대학을 바꿔야 돼요. 대부분의 패스웨이 대학들, 또 비대도시에 소재한 큰 주립 대학들, 가는 이제 굉장히 좋죠. 넓고 뭐 지방이니까 땅값 싸고 또 학생들 뭐 학비 좀 싸고 심지어 영주권 없는데 인스테이트도 적용시켜줘서 학비도 뭐 장학금도 많이 주고 뭐 학교 캠퍼스 넓고 뭐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유학생 채용, 그러나 이제 유학생 채용 비율은 낮은 그런 소재, 그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재학생들은 미국 취업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본인의 희망 전공, 목표하는 산업 분야, 해당 직무가 발전된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에 있는 내 전공과 어떤 매칭이 잘 되는 대학으로 편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이거는 뭐 할까 말까의 그런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에서도 지방대학을 다니다가 내가 훨씬 더 랭킹이 높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너무나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대부분 그렇죠. 특히나 이제 한국은 또 랭킹을 따지니까 우리나라는 딱 순위가 있잖아요. 대학이 어느 정도 순위가. 물론 미국도 그런 차원에서의 편입은 뭐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랭킹 50위 대학에서 30위 대학으로 옮기면 좋다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취업을 못하는 대학들이 안 되는 대학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대학에서 4년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1학년, 2학년 때 정신 차리고 학교를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전공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미 많은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각한데 우리는 H1B라는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고 이게 1년에 8만 5천 개밖에 안 나오고 3월 달에 한 번에 시청해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심사를 거치는데 이게 학사학위가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전공과 직무가 매칭되지 않으면 지금 이게 비자 자체가 지금 거절돼 버리기 때문에 하버드를 나왔다 내가 구글에 취업했다라고 해서 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선택하는 문과 전공들, 대부분 문과 전공들도 이공계라고 할지라도 외국인 신입사원 채용이 거의 없는 그런 이공계 전공을 하는 친구들은 내가 미래의 전망이 좋은 전공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취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내가 재학 중에 빨리 뭐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따로 학교 공부는 문과인데 따로 내가 컴퓨터 공부를 하거나 해가지고 그쪽 능력을 갖춰가지고 내가 영주권자로서 취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H1B가 가능한 전공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또한 이 전공을 바꿀 때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템 전공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지금 H1B가 보통 이제 3대1, 4대1 그러니까 추첨을 갖고 떨어지면 그냥 한국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미국에 치료하려면 대학원을 어쩔 수 없이 가거나. 그러니까 대학원 가야 되는 전공들 별로 없거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 가야 되는 전공들은 진짜 5%,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체류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원 가갖고 또 1년에 뭐 5천만 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별로 내가 학문을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닌데 박사를 해서 교수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있죠. 이런 거를 막으려면 전공을 스템 전공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OPT가 3년인 그래서 올해 이제 취업했는데 OPT 때 취업했는데 H1B 심사 떨어지거나 추첨 떨어지면은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동안에는 OPT 기간 동안에 일할 수가 있는 그런 전공으로 바꾸기를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뭐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아직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현실 감각이들 없으세요. 이걸 언제 이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냐면
학생이 다 무슨 3.7, 3.8로 졸업하고 아무 문제 없이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학생은 미국에서 취업하고 싶어. 한국으로 오고 싶지 않아. 왜냐면 지금 한국에 와 가지고 유학생들이 대기업 취업하기는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대기업들도 지금 점점 경력 사원 중심으로 가고 유학생들보다는 여기서 인턴 여기 있는 뭐 스카이 대학생들 학생 뭐 인턴 시켜 가지고 그중에서 또 경력직으로 만들어 갖고 취업하거나 점점 수시 채용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으로 오려고 해도 미국에서의 경력을 3-4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이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유리한데 그 경력 자체를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 처음서부터 대학과 전공 선택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이 학교 좋아요. 이 학교 학비 장학금 줘요. 이 학교 가면은 얘가 인제 적응 잘할 것 같아요." 해 가지고 그냥 유학원 믿고 보내 버린 거죠. 유학원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그런 루트도 있어요. 어. 근데 그런 확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 인생을 갑자기 그런 정말 몇 프로 안 되는 우연히 일어나는 확률에 맡겨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래도 미국은 이 편입이 굉장히 쉽거든요 생각보다.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쉬워요. 한국처럼 이렇게 일반 편입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편입학원을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존에 잘 공부했으면 에세이 쓰고 쪼끔만 준비해 갖고 그냥 옮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불이익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거를 옮겨 줘야 된다는 거죠. 옮겨야 돼요. 필수적입니다. 뭐 루트야 잘 아시겠지만 커뮤니티 칼리지 2 년제를 가는 경우에는 이게 4 년제로 뭐 SAT 점수가 없거나 SAT 점수가 없는 경우는 거의 이게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뭐 괜히 어설픈 수능 봤는데 수능 점수 나빠 가지고 어설픈 4 년제 패스웨이 가는 것보다는 그냥 CC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학비도 싸고 뭐 학비가 1 년에 10,000 불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다 4 년제 좋은 데로 옮겨가거든요. 뭐 수백 명 지금 우리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또는 이제 미국 4 년제를 갔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또 취업하기가 용이한 또 상위권의 4 년제로 편입을 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내가 뭔가 한국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뭔가 다른 뜻이 있어서 미국으로 편입하는 경우 뭐 이런 어떤 편입 루트들이 있죠. 다 가능합니다. 패스웨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패스웨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정규 입학을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한 1년 정도 뭐 이렇게 어학연수처럼 해서 어학연수를 잘 마치면 2 학년 때 인제 정규 과정으로 그 입학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가 패스웨이 대학들을 봤는데 거의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뭐 30 개가 넘게. 근데 그 대학들이 아주 규모가 있고 좋은 대학들이긴 하나 그 대학에서 졸업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 학년 1 학기를 어디 그 대학에서 다니느냐가 중요한데 3 학년 1 학기까지 그 대학에서 다녀서 그 대학에서 취업을 하기에 적합한 대학이 제가 리서치해 본 바로 패스웨이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스웨이를 통해서 대학을 갔을 때 입학은 잘하고 졸업은 잘하겠죠. 그리고 그게 학비가 비싸지 않고 그래서 뭐 그냥 안전하게 졸업은 하고 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미국 대학이 목표라면은 설령 지금 패스웨이를 통해서 대학을 들어갔을지라도 1 학년, 2 학년 때 학교를 옮겨 줘야 된다는 거죠. 3 학년으로 옮겨야 되고 2 학년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2 년제에서 4 년제로 갈 때는 인제 2 학년 1 학기까지 성적을 가지고 2 학기 때 인제 지원하는 거고 4 년제 때는 1 학년 뭐 1 학기 때 성적을 가지고 2 학년 때 옮기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인제 2 학년 1 학기 성적까지 가지고 2 학년 때 옮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편입 프로세스는 뭐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뭐 필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GPA잖아요. 학교 성적이에요. 그래서 학교 성적은 뭐 편입을 하기 위해서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 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는 잘 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한국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때는 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하죠. 우리가 입학할 때도 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인제 이거를 쪼끔 더 점수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 추천서라든지 뭐 또 내가 가려고 하는 내가 편입하려고 하는 타겟 대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타겟 대학에서 요구하는 선수 내가 하려는 전공에서 요구하는 프리리퀴즈 선수 과목들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 선수 과목을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에세이가 한 장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어떤 노력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편입을 해서 뭐가 불합격됐다 그래 가지고 내가 지금 다니는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인제 뭐 쪼끔 심하게 말하면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모든 유학생들이
편입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세이 주제는 뭐 이런 거예요. So UCLA 같은 경우는 is describe how you have prepared for your intermediate major. 네가 하려고 intended major.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어하는 메이저를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또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professional education experience, 그렇죠? 네가 아카데믹하거나 커리어나 퍼스널 골과 관련해서 관련된 뭐 개인적인 경험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뭐 네가 그리고 우리 학교가 너의 어떤 이런 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냐. 왜 이 학교 지원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학교를 왜 편입하려고 그래. 그리고 너 이 전공 왜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스토리나 경험 같은 거를 얘기해줘. 결국은 뭐를 달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왜 이 전공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설득력 있는, 그리고 뭔가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보여달라는 거죠.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외부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학생인 경우에는 이거를 만들어내야 돼. 형이상학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미래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게 별로 이렇게 막 와닿지 않단 말이에요. 뭐 영어를 우리가 아주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영어를 실시해서 다니는 학생이나 4학년 1학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다니는 학생이나 2학기 다니는 학생이 너무 잘 쓰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유학원에서 막 다 줘버려 너무 휘황찬란하게 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내가 1학년 때 이런 경험 해봤어. 2학년 1학기 때 이런 인턴을 해봤어. 내가 이런 봉사활동 해봤어.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공을 바꿔서 니네 학교 가려고 그래. 니네 학교 이런 점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성할 때 뭐 말씀드렸지만 학생의 리더십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것들을 써주면 좋고요. 실제 경험한 사실, 즉 인턴십이나 클럽 활동 같은 것들을 언급해서 그것이 뭔가 편입의 모티베이션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50인데 니네 학교 20이어서 나 20의 학교로 옮기고 싶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편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스텝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편입을 할지 말지를 준비를 할지 말지를 빨리 결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대학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어. 이런 학생들은 우리랑 뭐 그리고 굳이 상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무슨 상담을 해야 되냐면 아주 디테일한 상담이에요. 내가 구글의 이런 포지션이 더 좋을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포지션이 좋을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할지 아니면 취업을 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탑 1%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7, 80% 학생들은 지금 다니는 학교를 졸업을 할 때 취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MIT 다니는 학생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뭐 설령 MIT를 다니는데 내가 문과야. 근데 내가 F1 비자야. 그러면은 이거는 편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MIT에서 무슨 히스토리 하는 그것보다 랭킹은 낮지만 다른 쪽으로 가서 비즈니스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컴사하거나 뭐 바이오 하거나 뭐 어떤 진짜로 내가 취업이 될 수 있는 분야로 가는 게 좋거든요. 뭐 바이오가 취업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학교 전공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에 기초해서?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내가 취업하고 싶어 하는 분야가 뭔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를요. 지금 이제 저도 지금 한국에 있고 다다음 주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1시간 안에 학생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아니 저는 지금 학생을 처음 보는 거고 학생이 지금 뭐 20년 동안 20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부모님이 더 잘 알고 하는데, 그냥 미국에서 이게 취업이 잘 돼, 이게 그리고 전망이 있어 라고 하는 처음 본 어떤 그냥 유튜브에서 만난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듣고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맞겠지 하고서 갑자기 학생 인생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볼 때도 잘못된 거예요. 고민을 하고 내가 진짜 뭘 잘할 수 있을까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갑자기 이제 막 학교 정하고 갑자기 학교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냥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거를 대학교 4학년 때 가서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미리 고민을 하자. H1B가 나오는 어떤 그런 인더스트리가 어떤지 실제로 자료들 다 있잖아요. 마니드닷컴 들어가면 다 있고 뭐 제 세미나 보면은 너무너무 자료를 다 많이 제공해 드렸단 말이에요. 다 무료로. 그러면 그거 보고 내 학생과
부모님이 고민을 해서 이거는 좀 취업이 조금 덜 어렵지만 뭐 어렵지만 이 분야 가겠습니다. 이거는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게 50%입니다. 그 다음에는 편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간단해요. 뭐 내가 성적이 있어야지 편입이 되는 거고 영어 시험 점수 입학할 때 있었는데 토플이나 뭐 아이엘츠나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풀세스이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그리고 뭐 추천서 레퍼런스 레터 필요하면 레퍼런스 레터 받고 그리고 이제 제출하면 됩니다. 커먼앱 뭐 이렇게 UC 계열 같은 커먼앱에 하나 넣으면은 뭐 5개, 6개 학교까지 한 번에 이거를 제출할 수가 있고 또 학교 자체 내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결혼이 생긴 자리로 이게 편입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데드라인이 2월 1일이었다 해서 2월 1일까지 다 기다리지 않고 예를 들면 12월 달이 뭐 1월 달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학생이 퀄리피케이션이 되면 그냥 1월 중순에 바로 합격 레터 날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준비해서 빨리빨리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입학할 때는 2월 1일까지 서류가 왔던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유능한 학생들 자기 학교에서 뽑고 싶은 학생들을 뽑는 건데 편입은 first come first serve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선착순인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된 프로필 같은 거 준비하고 추천서 받고 제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펄스 스테이먼트 쓰는 건데 펄스 스테이먼트 에세이 쓸 때 이제 강조드리지만 내 인턴 경력이라든지 내가 클럽 했던 거나 봉사활동 했던 거나 이런 실제로 미국에서 했던 내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녹여서 쓰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편입의 장점은 이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SAT나 ACT 점수 필요 없이 고등학교 성적 필요 없이 그냥 1, 2학년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거만 대부분 보니까 그거를 내가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 잘 성적 관리했으면은 훨씬 지금 다니는 학교보다 좋고 취업이 가능한 학교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CC에서 편입할 경우에는 이제 CC 같은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 우리나라는 전문대죠. 전문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학비가 굉장히 낮아요. 만 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4년제는 2만 불 넘고 뭐 비싼 데는 다 4만 불, 5만 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비보다는 굉장히 최저가 되죠. 근데 이제 한국의 부모님들은 혹시 전문대 갔다가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가 편입이 안 되면 4년제 대학도 졸업 못하고 유학 마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가끔 하시기 때문에 또 패스웨이로 보내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가지고요 2점대 학점이 나와갖고 편입을 못할 정도면 그 학생은 4년제라서 아예 적응을 못할 정도입니다. 학교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칼리지는 미국에서 약간 우리나라 전문대보다 약간 더 수준이 낮거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학교 열심히 다니고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진짜 내가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욕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3점 이상은 맞습니다. 3점 이상 맞으면 거의 100%다 편입은 돼요. 다만 내가 편입할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은 되는데 다만 내가 편입하려고 하는 학교의 레벨이나 어떤 그런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에 수능 없이, 그러니까 내가 SAT 없이 처음에 들어간 4년제 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으로 편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이미 SAT나 SAT가 좋고, 뭐, 다 뭐 보딩을 다녔거나, 여기서 외국어학교, 국제학교 다녀가지고 이미 이제 탑으로 준비가 된 학생들은 뭐 그거에 맞춰서 4년제 대학 가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런 학생들까지 커뮤니티까지를 가야 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급하게 유학을 준비했거나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영어가 아직 부족하거나 또는 뭐 학비도 조금 더구나 지금 요즘에 막 달러가 막 1,400불 이런데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이게 만 불이면 벌써 이게 400만 원 옛날에 1,100원 할 때랑 지금 1,400원 할 때랑 벌써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4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는 학비 부담이 최소가 되면서 또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하고 1년 OPT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년 인턴십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받으면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할 때 편입한 대학을 뭐 디퍼가 안 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OPT를 할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1년 경력을 쌓고 가는 경우에는 또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런 어떤 옵션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CC에서 편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다. 대부분의 어떤 50% 이상의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미리 1, 2학년 때부터 뭐 SAT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유학을 할 때는 패스웨이보다는 또 그냥 뭐 어설픈 4년제를 가는 것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서
다만 이 커뮤니티를 갈 때는 뭐부터 정해야 돼요? 타겟 대학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3학년 1학기를 어디서 다닐 거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그걸 졸업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졸업하고 싶어 하는 대학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 대학을 먼저 정하고 그 대학을 편입하기에 가장 유리한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는 것이 좋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 커뮤니티 칼리지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고 취업을 어디를 하고 싶은지 정하고 그 인더스트리가 발전된 지역이 어디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전공이 무엇이며 그러면 이 전공이 발전된 대학이 어디인지를 정해서 4년제 대학이죠. 그 4년제 대학으로 나는 편입을 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 1학년 때는 그 대학으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SAT가 없기 때문에. 그 대학을 먼저 정하고 그러면 이 대학을 지금 내가 3학년으로 편입하고 싶으니까 지금 1학년 때 커뮤니티 칼리지를 어디를 갈지를 그 다음에 정하라는 거죠. 그렇죠? 편입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한국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보편적이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GPA 관리 잘하고 에세이 잘 쓰기 위해서 관리 잘하고 그리고 이 편입을 통해서 취업이 가능하고 상이한 대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죠. 그래서 지난 뭐 10년 년 동안 제가 이제 그 취업이 잘 돼서 지금 뭐 이제 정말 승승장구이랑 저보다 연봉이 높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뭐 벌써 이제 뭐 7년차, 8년차 된 학생들은 뭐 20만 불 넘게 받는 학생들도 여러 명 있거든요. 그 학생들의 시작이 뭐였냐면요. 편입이었어요. 본인 아닌 학교가 선생님 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편입해. 그래서 편입을 해서 다만 편입만이 아니라 편입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편입하자마자 취업이 돼버리니까 3학 1학기 때.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편입을 할 때 이전 학교에서 들은 과목을 전부 다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낮은 대학에서 높은 대학, 상위 대학으로 이거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이 한 학기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편입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커뮤니티 칼리지나 조금 이제 이런 데서 학비를 맡겼다면 졸업 한 학기 1년 늦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미국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만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한 학기 정도 졸업은 뭐 많아봤자 한 학기예요. 한 학기 졸업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추가 발생에 대해서 너무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CC에서 편입할 경우에 이제 조금 CC는 수준이 낮잖아요. 강의 수준이. 그런데 이제 4년제 좋은 대학으로 오게 되면 이제 공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이제 공부하는 데 부담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이사 가는데 비용이나 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좀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혹시 내가 편입 준비를 하는데 뭐 에세이도 써야 되고 영어 점수도 올려야 되고 이게 부담이죠.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합격에 대한 부담인데 불합격을 한다고 해서 지금 나빠질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다니는 학교 그냥 다니면서 지금 동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학교를 휴학하거나 이걸 그만두고 이거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합격에 대한 부담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장애 요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엄마, 아빠 나 현재 대학 너무 만족해. 이 학교 너무 좋아. 그래서 편입을 안 하는 경우인데 그 학교가 만족하면은 다니면 좋죠. 그런데 그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2년 후, 3년 후에 졸업을 하고도 내가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인지, 그런 대학인지, 그런 전공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학이면 당연히 끝까지 졸업을 하면 좋죠. 막 굳이 이사하고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바로 입학한 그러니까 SAT를 보지 않고 입학한 학생들 심지어 SAT를 봤어도 마찬가지예요. SAT 보고 간 학생들 중에 탑 몇 학교 그리고 탑 전공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편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편입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준비할 것들도 좀 있고 또 약간 서류 쓰고 막 에세이 쓰고 막 이래야 되는 게 귀찮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학교 공부 따라하기도 바쁜데 GPA 지금 막 2학년 2학기 때 이걸 해야 되니까 뭐 수업 들으랴 뭐 숙제하랴 뭐 클럽 하는 학생도 클럽 활동하랴 뭐 이거 하랴 막 바쁜데 거기에다가 막 에세이 쓰라 그러지 뭐 어디 가서 서류 뭐 이렇게 뭐 하라 그러지 이게 귀찮거든요.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편입 필요성에 대한 현실감이 없어요. 아직 부모도 없고 학생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닥쳐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 주위에 취업된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영주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잘 안 해보고 또 어떻게 취업되는지 잘 몰라요. 무슨 전공을 했는지 그냥 취업이 됐네 저 형은 오빠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 8, 90%의 유학생들은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아직도. 그러니까는
학교를 옮기고 전공을 옮겼으면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게 약간 귀찮고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또는 2학년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 없고 해가지고 그냥 쭉 다녀버리는 거죠. 뭐 학비도 괜찮고 학교 좋다고 하고 학교 캠퍼스 좋고 교수들 너무 좋고 학교 친구들 많이 사귀고 하니까 또 새로운 대학의 이전이나 적응에 대한 부담이 있고 뭐 이 대학이나 저 대학이나 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는 내가 하는 거지 뭐 취업도 내가 하는 거지. 한국은 그렇습니다. 한국은요 굳이 뭐 20위권 다니다가 물론 뭐 15위권으로 오면 좋겠지만 굳이 취업을 위해서라면 그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 취업 그 편입 준비할 시간에 시험 준비하는 게 낫거든요. 영어 공부 준비하고 한국은 그런데 미국은 아예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어떤 내가 글로벌 기업 취업 자체의 기회가 아예 없는 기업 학교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전공으로는 비자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이거를 저도 최근 한 10년 에서야 알았어요. 저도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뭐 다 로스쿨 하고 그래 뭐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많은데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공부를 안 해서 영어를 못해서 뭐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정말 하나만한 상담을 해준 거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뭘 열심히 해? 이미 열심히 해봤자 지금 학교가 잘못됐고 전공이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참 부끄러워서 이제 2007년, 2009년서부터 이제 7년에 이제 그런 거 좀 알고 9년서부터 미국의 전국 대학들을 이제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무료 세미나를 많이 했죠. 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제 최근 한 3년 전서부터는 유튜브에다 이제 강의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졸업이 늦춰질 수 있어요, 한 학기? 괜찮습니다. 두 학기 늦어져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학교를 옮기는 게 지금 훨씬 좋습니다. 미래 앞으로 50년, 60년을 바라본다면. 자, 그러면 편입할 때 또는 미국에 입학할 대학을 선택할 때 유학원 추천 대학 참고는 하되 유학원의 말을 100% 믿고 가지 말자. 너무 중요합니다. 유학원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 추천이 있는데 내가 제휴되어져 있는 대학을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 대학으로 학생을 추천을 해서 입학을 시켜야 내가 커미션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4천 개가 가까운 대학이 있는데 4천 개의 대학을 전부 다 제휴해놓은 유학원은 없습니다. 많이 제휴해봤자 뭐 20개, 30개예요. 그러니까 유학원이 리스트 주는 20, 30개 대학 중에서 내가 하나 고른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내가 가고 싶어하는 분야, 내가 취업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발전이 되어져 있는 그러면 그 대학, 그 지역 중에서 내가 조사하고 내가 판단한 대학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유학원에서 주는 리스트는요 참고 자료만 하시면 돼요. US 뉴스의 랭킹은 참고 자료만 하시면 돼요. 그거에 따라서 그것밖에 없는 줄 알고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고 그 길로 따라가시는 것이 제가 볼 때 미국의 유학 간 유학생들이 종국적으로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뭐 한국 유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다 취업을 못하고 한국으로 오면 한국의 시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저희 모임들이 있거든요. 총영사님을 포함해서 뭐 대사관 미국 대사관 분들과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난단 말이에요. 그 K무브 통해 가지고 그때 이게 왜 유학생들이 취업을 안 될까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 이거 얘들이 유학을 올 때부터 잘못했다. 유학원을 통해서 오면서 잘 모르고 왔다. 입학 보장 패스웨이죠. 1학년 뭐 1년 영어 해가지고 뭐 2학년 뭐 정규 과정을 입학한다거나 편입 보장. 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2학년 동안 CC에서 뭐 몇 학점 이상 3.0 이상 맞으면은 내가 뭐 UC 계열 중에서 뭐 UC 버클리, UC 뭐 LA, 뭐 UC 얼바인 뭐 이런 거 이런 아주 좋은 대학 한 서너 개 빼놓고 나머지 UC 계열 뭐 리버사이드 뭐 이런 뭐 저기 뭐야 뭐 데이비스 이런 학교들은 전부 다 뭐죠 트랜스퍼를 보장해준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C에서 3.0이 안 될 정도면 이거는 유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이 넘으면 그냥 꼭 보장 프로그램이어서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됩니다. 오히려 스테이먼트 잘 만들고 에세이 잘 쓰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패스웨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편입 보장 프로그램을 꼭 통해서 유학을 갈 필요 없다. 그것보다는 계속 반복되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분야, 내가 희망하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가 발전이 되어 있는 지역을 먼저 정하고 그 지역에
대학들 중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전공이 발전된 대학을 전공하고 이 타겟 대학을 먼저 4년제 대학을 정하고 그 4년제 대학에 내가 편입하려면 어느 학교로 가는 게 좋은지를 보고 그 대학을 가면 돼요. 입학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취업 희망 분야를 정한 후에 내 현재의 영어 성적이나 뭐 예산에 맞춰서 지역과 전공과 대학 이 순서로 학교를 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편입할 때는 타겟 대학, 4년제 대학, 내가 3학년 때 편입할 때를 먼저 정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나 또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4년제 대학을 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랭킹이 높고 학교가 크고 유명하다고 절대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 아닌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편입대학을 선택할 때 반복드립니다. 대학은 그죠? 지역, 도시, OCR에 언캠퍼스 리크루팅 할 때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이 우리 학교로 와서 실제로 신입사원을 뽑는지 안 뽑는지로 보셔야 되고요. 내가 취업 희망하는 분야의 산업이 발전된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나 특히나 유학생 대도시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전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공 선택 경험 필수 수업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학교의 커리큘럼, 내 전공의 커리큘럼이 어떤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전공을 정할 때 뭐를 보자?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인데 영주권이 없는 친구들은 더더구나 취업비자 받아야지만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발급 가능한 전공으로만 가셔야 돼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 분야로만 전공을 정하셔야 취업하려면. 네, 내가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교수 되겠다 이거는 완전 다른 스토리, 다른 얘기예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졸업하고 취업하겠다 하면은 방법은 취업비자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취업비자가 안 나오는 전공이 너무나 많아요. 그 전공을 아무리 열심히 4.0을 봐야 취업이 안 되죠. 또 외국인 채용 자체가 아예 거의 없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분야의 전공을 하면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미리 조사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템 여부는 내가 이제 스템 여부, 스템 전공으로 가능하면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스템 전공은 전공명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CIP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왠지 이거 스템 같잖아요. 근데 스템이 아니에요. CIP 코드 쳐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대학의 그 전공이 스템인지 아닌지 CIP 코드를 확인하셔가지고 스템인 경우로 가능하시면 트랜스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왜 편입은 하는데 취업은 실패하냐? 자,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커뮤니티 칼리지, 디엔자나 뭐 푸틸이나 뭐 디아블로나 이런 유시 계열들로 편입이 용이한 뭐 산타모니카 커뮤니티 칼리지나 이런 커뮤니티 칼리지로 가서 UC 버클리나 UCLA로 편입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진짜 전교 한 1등에서 10등까지 중에 한 7, 8명이나 한국 학생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은 본인이 원했던 UC 버클리나 UCLA나 이런 쪽으로 편입이 돼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다 버클리를 졸업을 했는데 심지어 버클리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을 했는데 선생님 제가 미국에서 취업을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왔어요. 이런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너무 답답합니다. 왜? 이 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을 제가 알기에. 그리고 그 어려운 학교로 편입을 해서 3.5 이상 학점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더 어려운 과정을 겪었을 것을 알기에 야 진짜 나 4년 동안 정말 한눈 안 파고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리고 진짜 죽을 족생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도 화가 나고 학생도 화가 나고 이유가 뭘까요? 편입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 편입에만. 유학원도 편입, 부모도 편입, 학생도 편입. 마치 편입을 상위권 대학, 목표한 대학으로 가면은 그게 성공한 유학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마치 입학을 할 때 아이비 가면 다 끝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듯이.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해보니까 어딘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석사라던 한국으로 가던 뭐 미국 기업으로 가던 그런데 이게 언제 결정된다고? 3학년 1학기 때 결정이 되는데 이런 거를 몰랐던 거죠. 그냥 1학년, 2학년 때는 학교 공부만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 학점 성적만 올린 거죠. 그래서 편입만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딱 편입해서 3학년 1학기가 딱 되면은 그때 이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 취업은 그때 글로벌 기업에서 잡혀 와가지고 언캠퍼스 리크루팅에서 인턴십 들어가가지고 1년 있다가 썸머 인턴십 3학년 끝나고 2개월, 3개월 해가지고 거기서 잡 오퍼를 미리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4학년 때. 글로벌 기업들의 취업의 루트가 그러한데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아버님이 미국에서 박사하시고 한국 교수고 아버님이 미국에서 지금 사업을 여러 개를 하고 계시는 학생들의 조차도 이런 거 없이 그냥 한국식으로 진행을 한 거였죠. 1, 2학년 때 학업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편입을 또 중요하지만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학교를 옮겨야 되는 좋은 취업 가능한 대로. 동시에 편입과 동시에 취업 준비를 같이 하셔야 돼요. 전공을 할 때 전공이 안 되는 전공을 편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취업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OPT가 뭔지, TPT가 뭔지, H1B가 뭔지, 루트가 어떤지, 어스이알 할 때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다니는데 대학이 뭐 20위권 안에 정말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비즈니스나 또는 뭐 이공계나 아주 취업을 잘 되는 몇몇 전공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미국 취업을 할 거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가온기라는 게 아니라 미국 취업을 원한다면 지금 그 대학의 그 전공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4.0을 맞아도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쉽고 그것보다 내가 학점이 좀 낮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대학이나 전공으로 옮겨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편입 준비와 동시에 뭐를 같이 하자? 3학년 때 언캠퍼스 같이 준비하자. 미리 준비하자. 뭘 해야 돼? 영문 이력서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인턴 경력이에요. 인턴 경력 쌓고 리더십 봉사활동, 클럽 활동하고 언캠퍼스 리크루트 내가 3학년 1학기 대학이 타깃 대학이라고 했잖아요. 2학기 졸업할 학교니까 그 내가 목표하는 그 대학에 언캠퍼스 리크루팅에 참여하는 회사가 어딘지 알아보고 그러면 내가 구글 가고 싶으면 구글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학교로. 그 학교로 와서 구글에서 3학년 1학기 학생들을 인터뷰해서 뽑아서 여름 인턴을 시켜야지 내가 구글 입사가 되는 거지. 내가 구글 들어가고 싶은데 이 학교로 구글이 안 와. 그러면 그 학교에서 다녀봐야 구글이 안 오는데 어떻게 내가 취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 리서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팅 피치 그 이제 뭐 30초 1분 피칭 같은 거 준비하고 또 인터뷰 준비하고 이것들을 1학년, 2학년 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편입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가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분야, 직업 그런 거 유튜브 보세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적응하느라고 바쁘겠지만 지금이라도 편입을 해야 되니 내가 졸업하고 나서 뭘 하면 좋겠는지를 직업을 정하고 직무를 정하고 기업을 리서치 해보라는 이게 50%입니다. 70%예요. 이게 결정되면은 편입할 지역 전공 대학은 금방 서치해서 금방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적 나와 있고 내 영어 성적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로 네가 이 정도 대학 이 정도 학교 갈 수 있어. 이거는 누구나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그냥 이거 전문가들은 다 미국의 한국의 유학원들이 하는 거 이거잖아요. 너 이 점수를 이거 하고 있으니 이거는 유학원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학원이 못하는 건 뭡니까? 네가 이 전공하려면은 이 직무하려면 이 대학으로 가야 돼. 이거를 잘 매칭을 못 시켜주는 거죠.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유학생 취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니까 현실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유학원들의 말을 믿지 말고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또 리서치하고 구글링 해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기를 권한드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뭐 GPA 관리하고 영어 시험 필요하면 점수 올리고 그리고 이제 에세이를 잘 써야 되죠. 에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이 전공 왜 하려고 그래? 왜 편입하려고 그래? 그러면 네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알려줘. 이런 게 에세이 주제였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러면 취업 준비는 뭐가 있을까요? 편입 준비와 취업 준비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거의 똑같아요. 취업 준비를 위해서도 입학 전에 취업 희망 분야, 직업, 직무, 영주권자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자 마찬가지예요. 예. 똑같아요. 취업의 루트가. 미국 시민권자도 똑같이 미리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리서치하고 그 기업이 언캠퍼스 리크루팅 오는 대학을 가능하면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편입 희망 전공 관련한 인턴십을 최소 2개, 3개를 2학년 때까지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왜? 3학년 1학기 때 편입하자마자 바로 언캠퍼스 리크루팅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캠퍼스 리크루팅에서 인턴을 잡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내가 미국에서의 경력, 기업 경력이 최소 2-3개 정도 있는 것이 지금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클럽 활동하거나 봉사활동을 2년 동안, 1학년, 2학년 동안이요. 리더십 하거나. 어때요? 1, 2, 3번은 편입 준비와 취업 준비가 겹쳐요.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도 인턴십을 잘해야 되지만 꼭 에세이를 좋은 에세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토리를 좋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인턴을 하고 봉사활동 같은 거, 리더십 같은 거 관련 전공과 있는 것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영문 이력서 만들고 커버레터 만들어서 업데이트하고 인터뷰 여러 번 연습해보고, 왜냐면 미국 인터뷰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인턴십을 하면서 기업이랑 인터뷰를 하잖아요. 실제 기업과 인터뷰해보고 영어 미국 분들과 1, 2학년 때 인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원격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여름방학에도 할 수 있고 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지금 기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매칭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언캠퍼스 리크루팅의 기회가 혹시 2학년 때 있는 경우에는 한번 경험해보면서 참여해보고 이것이 이제 취업 준비예요. 그러니까 편입할 때는 이제 영어 시험 점수와 에세이 쓰는 거고 취업할 때는 이력서 만들고 인터뷰 준비해보는 거고 이거 말고는 편입 준비와 취업 준비가 동일하다는 거죠. 연락 미국으로 주시거나 한국 사무실로 주시거나 또 이메일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 그 멘토분들이 또 선생님들이 잘 상담해서 학생한테 가장 적절하고 잘 맞는 프로그램으로 또는 뭐 상담을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